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41% 상승 마감했고요. 코스닥은 0.61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요즘은 우리 증시가 미국의 선물인 것 같아요. 항상 우리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거의 비슷하게 미국 증시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가 정도랑 이제 장중에 미 선물을 우리가 뭐 영향을 받지 하루하루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. 어제는 이제 다우가 마이너스 1.23%로 마감이 되어졌고, 다행히 그래도 이제 꼬리는 조금 이제 달아났고, 나스닥은 뭐 다행히 이제 마이너스 1.24%긴 하지만 캔들 자체가 뭐 아주 그냥 못생겼다.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 줬으니까요.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, 일단 오늘 미국 선물이 장중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, 지금 마이크론이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한 7%인가요? 이렇게 좀 올라주면서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에 호재가 나와줘야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섹터입니다. 지금으로서는 뭐 미장에 뭐 로블록스가 급등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꾸지도 못하고 뭐 이제 반도체 섹터만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다.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이제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이 연설 때 어떤 식의 이제 뭐 발언이 나올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제 뉴스가 나온 바로는 뭐 이제 봉쇄령이나 뭐 이런 거를 내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코로나 유일하게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었던 코로나 관련주들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도 장중에 오전까지는 좀 밀리면서 상당히 봉이 안 예뻤거든요. 우리 증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포스러울 수 있는 자리였다. 그런 상황에서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울 수 있었죠. 근데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이 끌어올려 준 게 아니라 기관이 양시장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피도 기관에서 6천억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좀 찜찜하죠.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금융투자에서 들어왔고요. 코스피는 코스닥도 거의 대부분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물량을 금융투자에서 들어왔습니다. 근데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그 투자는 어떤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가 가장 좀 단타 성향이 짙어요. 그 다음에 뭐 투신,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금은 좀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성향이 짙죠. 그래서 금투가 올려졌다라는 거는 조금 찝찝한 면은 있다. 하지만 어찌 됐건 하루라도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.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뭐 바닥을 잡았다 뭐 곧 산타랠리가 이제 펼쳐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캔들 하나 그것도 뭐 장대 양봉도 아니고 밑꼬리단 캔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이제 띄면서 이렇게 가줄 수도 있어서 정말 좀 오늘 장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미선물이 오늘 이제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마이크론의 실적 컨센서스 상회 일단은 호재가 1번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령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. 거기다가 이제 그런 봉쇄령을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한 근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뉴스가 이게 이제 요 기사는 2시 한 45분쯤에 나왔는데요. 이미 어떤 시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졌는지도 모르겠고요. 뭐
제목 자체는 조금 이제 자극적이긴 합니다만은 오미크론 퇴각 중 확진자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.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오전에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는 처음으로 또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다가 시장 급반등하면서 또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. 시장이라는 게 요즘 이제 안 그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와중에 정말 뭐 시간 단위 뭐 분 단위로 확확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정말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. 뉴욕 증시가 선물과 비트코인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다. 이제 최초로 오미크론 보고했던 이제 남아공의 의사협회장이잖아요.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발언을 한 부분이라서 좀 더 뭐 신뢰가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찌됐건 이제 피크를 찍고 감소를 하고 있고, 뭐 이제 뭐 사망률도 크게 높지 않고,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도 뭐 상당히 낮고, 델타 변이보다는 훨씬 두 번을 강조를 했네요. 덜 심각하다. 이런 게 있었고,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은 없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좀 좋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요대로 좀 진짜 연말 이제 진짜 뭐 몇 거래일 남았나요? 한 8거래일 남았나요? 남은 8거래일이라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21선 이렇게 좀 안착해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반면에 이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완전히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다. 거기다가 뭐 최근에 뭐 이제 일동제약이랄지 요 부분은 제가 뭐 또 말씀드렸습니다. 일동제약은 제가 요 날부터 매매할 생각이 없다. 너무 높다.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, 이제 뭐 일동제약도 그렇고 뭐 한국 BNC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시장의 반등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수급은 제약바이오 코로나주들에서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고, 그 수급들은 뭐 이제 뭐 반도체, 2차 전지,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게임, 메타, NFT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.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종목들이 오를 만큼 올라서 상당히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하면, 이런 이제 특히나 이렇게 고가권에서 뭔가 매물대를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행보를 하다가 오후 이제 2시 반 넘어가지고 누가 큰 물량 한번 딱 던지면 진짜 툼에 나오는 이런 경우들 우리 정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.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참 사례 말씀드리면서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,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조심을 할 수가 있었다. 오늘 시장이 이제 반등이 오랜만에 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오늘 뭐 반도체 좋았고, 게임주 특히 NFT도 반등이 크게 나왔고, 메타버스는 조금 이제 약하긴 했고,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약하긴 했습니다. 뭐 자율주행, 뭐 자동차 섹터 이쪽으로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동제약이나 한국 BNC가 힘을 쓰기는 너무 어렵죠. 그러면 오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, 이 조정이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, 이제 혹시라도 시장 반등이 이제 뭐 이틀, 3일 만약에 이어져 버리면 치료제 관련 뭐 비롯해서 뭐 진단키트 거리두기 이쪽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와중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버렸어요. 미국산 치료제 리제네론사, 일라이 릴리사 둘 다 오미크론의 효과가 좀 뭐 떨어진다. 이런 이제 기사가 사실은 뭐 보니까 오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, 이제 한국 BNC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, 음, 1시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약간 이제 급락식으로 하락이 좀 나왔고, 일동제약은 잘 버티다가 여기서 이제 누가 선빵을 쳤겠죠. 선빵 치면서 뭐 이제 3시 다 돼가지고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
일단은 악재라고 추정되는 뭐 뉴스에는 요 뉴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얘네들 치료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한국 BNC랑 일동제약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악재는 일단은 아니라는 점.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대로 정말 뭐 또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공포심이 많이 줄고 이게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나 이런 면에서도 좀 둔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영국이나 남아공, 미국도 오미크론 확진자 피크를 찍고 이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줄 수도 있다.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치료제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계속해서 만약에 상승을 보여준다면 치료제 및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대로 시세가 꺾여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뭐 반등 또 이렇게 나왔다가 만약에 시장이 또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이유를 당연히 뭐 코로나나 뭐 인플레 이런 측면,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서 찾을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. 그래서 어떤 결국에 지금 이제 시장은 뭐 코로나 관련주들 뭐 특히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섹터 종목들 이 어떤 지금 수급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앞으로 가장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일동제약과 한국 BNC의 기업의 직접적인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정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이렇게 죽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만약에 이제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더 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실 수가 있겠죠. 뭐 그나마 치료제 쪽이 이제 조금 뭐 볼만한 것 같고요.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것 같고 거리두기 관련주들은 뭐 어제랑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은 아마도 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다시 뭐 이제 뭐 장대 양봉이 발생하거나 시장에 뭐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뭐 관심 종목에서 좀 지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진단 키트주들도 어제 뭐 시전에서 280만 명분의 진단 시약을 유럽으로 전세태여서 보낸다는 뉴스 나오면서 시가갭을 많이 뛰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밀려버렸고요. 시장이 안 좋았으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시장이 반등하니까 속절없이 이제 밀려버린 상황이어서 키트주들도 뭔가 다시 이 테마 쪽을 달굴 만한 이슈거리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얘네들도 당분간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제가 방송에서 딱 요 날까지만 매매하고 이 이후로는 매매를 별로 할 생각이 없다. 고민은 해보겠지만 결국은 매매를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딱 요 날까지만 언급드리고 말씀 안 드렸죠. 항상 이제 어떤 그 재료 매매를 하실 때 바이오니아가 탈모 샴푸 식약처 허가건으로 급등이 나왔고 물론 이제 요날인가는 요날이었던가요? 진단시약 오미크론 관련 진단시약 이슈로 추가 반등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상승이 시작된 이유는 탈모 샴푸 식약처 허가건이었잖아요. 이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식약처에서 요 이제 심사건에 대한 결과가 12월 중순에 나온다라고 뉴스에서 확인이 되어졌고 우리가 이제 중순이라 하면은 뭐 10월 15일 전후 정도로 보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늦으면 뭐 한 20일 뉴스가 나온 게 이때니까 뭐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
뭐 이제 정리하고 나가려면 아마 한 15일 전까지는 마무리 짓고 추후 뭐 식약처 승인 결과에 따라서 추가 급등이 나오든지 급락이 나오든지 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13일 이후로 딱 요날까지 이제 매매를 하고 이 이후로 내가 매매를 하려면 장중 매매만 하던지 해야지. 오버나이트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.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렸죠. 아니다 다를까 뭐 이제 좀 잘 버티는 듯 싶더니, 근데 항상 보면 최근에 트렌드가 뭔가 갈 듯한 차트 만들어 놓고 악재 나오는 경우가 좀 너무 많습니다. 최근에 뭐 박셀바이오도 요날 보시면 차트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뚝배기 까버렸고, 또 뭐 있었죠? 램테크놀로지도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뚝배기 까버리고,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다. 근데 어제 보니까는 시간에서도 그 결과, 승인에 대한 뭐 결과가 나오지 않다가 6시에 회사에서 공지를 냈어요. 근데 이제 어제 시젠이랑 진단키트주들이 시간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기대를 뭐 이제 하셨었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, 이런 건 무조건 오전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셨어야 합니다. 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진단키트주들 갭만 띄우고 밀려버렸죠. 거기다가 뭐 제약바이오 섹터 안 좋아버렸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흐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도 당분간은 관심 종목에서 좀 지우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화이자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볼만한 어떤 재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시장이 만약에 뭐 내일 오늘 새벽에 있을 미국장도 예를 들어 반등에 성공하고 뭐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뉴스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뭐 시장을 달굴 만한 뉴스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갭만 띄우고 뭐 죽는다던가 좀 이런 식이 될 가능성도 또 있어서 큰 뭐 자금을 좀 베팅하긴 좀 힘들 것 같고, 그냥 뉴스 기대하면서 그냥 소액만 뭐 이렇게 좀 오버나잇 종가 베팅 해가지고 넘어가 보는, 언제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요.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반도체 쪽 수급이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, 이건 뭐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요.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참 좋아 보입니다. 스윙으로 한번 들고 가보기에 너무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지만, 어찌됐건 오늘 하루 반등 나왔다고 해서 뭐 연말 랠리 나올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라기 때문에, 최소한 내일까지 양봉이 하나 정도 더 나오면, 오늘 이제 미증시가 어,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증시도 갭을 이제 뭐 살짝 띄울 수도 있겠죠. 근데 갭 띄고 또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흐름 나오면 또 낭패니까, 내일까지는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는요. 뭐 반도체는 지금 탑3 종목 LX세미콘, 주성엔지니어링, 제주반도체,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, 얘네들도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올라서, 물론 이제 LX세미콘은 한파동밖에 안 나온 상황이니까요.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충분히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. 하지만 좀 이제 고가권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좀 이렇게 이제 너무 고가권에 있지 않는 애들,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원익 IPS, 네페스, 이런 종목들이 있죠. 이런 애들을 조금 이렇게 스윙을, 동진세미컴은 제외고요. 스윙으로 뭐 이제 뭐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뭐 괜찮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어, 오늘 오전장 주도 테마는 로봇 관련주들이었죠. 어제 로봇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면 좀 사야 된다,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, 어제까지 대장은 유진로봇이랑 로보티즈였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로보티즈를 요 구간에 들어오면은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, 야, 오늘 이렇게
타점을 안 주고 바로 이제 가버리네요. 조금 아쉬웠다. 로봇 관련주들은 진짜 좀 아쉬웠습니다. 얘네들은 조정 나오면 무조건 좀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애들이라서 오늘 이렇게 가버릴 줄은. 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좋으면 또 자율주행도 괜찮습니다. 얘네들도 뭐 월요일인가 일요일날 또 한 번 말씀드렸었고, 당연히 지금은 인포뱅크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. 얘는 1차 파동, 2차 파동 나왔고요. 3차 파동까지 아마도 웬만하면 만들어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기서 뭐 이제 바로 갈지 좀 이렇게 더 옆으로 기다가 갈지,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시장이 받쳐줘야 되겠죠.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이런 뭐 제약바이오주나 이런 것을 제외한 이제 섹터의 느낌이 강한 종목들은, 강한 테마들은 지수가 받쳐줘야 갈 수 있다.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려다가도 얘네들도 이제 고꾸라질 수 있죠. 근데 인포뱅크는 진짜 끼도 좋고요.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. 바로 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연결선상에서 뭐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. 거의 한 하루가 멀다고 폐배터리 관련 뉴스들은 계속 나왔었는데, 저도 이렇게 계속 관련주들을 보면 움직임이 막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어요. 그러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MPC가 대장으로 좀 땡겨주면서 이제 확실히 좀 뭐 안정적인 어떤 대장 종목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오전에는 로보로보였나요? 로보로보가 상한가 가는 척하다가 좀 실패했고, 오늘 뭐 유일하게 좀 멀쩡하게 제대로 상한가 들어간 애는 MPC 정도. 얘는 이제 매매를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재료도 좋고 종목도 너무 깔끔하게 상한가 좀 잘 들어갔어요. 정석으로. 이제 관련주들도 있기는 한데, 차트로 보나 뭘로 보나 아마 MPC가 지속적으로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소 테마 애들은 보시면은 뭔가 좀 역배열권에서 올라오고, 근데 이제 역배열에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할 때는요,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상한가들이 이제 항상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좀 불안불안하죠. 역배열에서 올라온 애들은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뭔가 시세를 내기보다는 한번 해먹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역배열에서 급하게 올라온 애들은. 그렇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배열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 및 상한가는 뉴스가 진짜 좋아야 됩니다. 정말 강력해야 돼요. 근데 전기차 충전소, 아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에서도 일단 좀 풀려버렸고,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좀 얘네들은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에디슨 EV가 어제 이 뉴스로 상한가를 보냈는데, 사실 이제 뉴스 제목만 보면 쌍용차 인수대금 51억 원 삭감을 협의했다. 근데 이제 뭐 뉴스 자체는 점점 이제 쌍용 자동차 인수를 에디슨 모터스가 하게 되는 뭐 뉴스가 나오거나 뭐 긍정적으로 가질 때마다 주가는 시세를 내겠죠. 반대로 뭐 이제 인수를 좀 못할 수도 있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근데 어제 상한가를 보냈던 뉴스인데, 이제 요 앞단은 좋아요. 내용이 좋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어디 있죠? 음. 그 어느 산업은행은 사업성이 판단이 안 된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. 그러니까 뭐 이제 인수 자체를 뭐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, 너희가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뭐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,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
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시간에서 이제 조금 빠졌는데 또 그 산업은행에서 약간 또 부정적인 뉘앙스의 뉴스가 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뭐 2%면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에디슨 EV도 끼 좋고 좋습니다. 다만 얘도 저는 장중 매매만 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. 시간에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장중에만 좀 매매하고 끝내는 쪽이 괜히 또 요즘 악재가 많이 나오는 또 트렌드잖아요. 이상하게 이 시장이라는 장세가 악재가 많이 나오는 장세는 진짜 계속 악재만 나오는 장세가 있어요. 호재 막 나오면서 하루에 몇 종목씩 시간의 상한가 가고 이런 장세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뭐 또 좋을 것 같고 리비안 관련주인 에코캡은 딱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. 저도 요 가격대를 기다렸어요.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저항 구간이죠. 딱 여기 와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. 이 가격대에서 이제 저희 리딩방 매수 사인이 나갈까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고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리비안이 많이 하락했잖아요. 그래서 잘 참았다. 그러면은 시장도 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 가격대까지 오겠다.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. 오전에는 심지어 시장도 안 좋았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가격대를 안 줘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. 11%나 반등이 나왔는데. 아무튼 얘는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시가도 거의 시가도 저가라. 뭐 내일 리비안 급등 나오면 이런 식으로 또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또 이렇게 가다가 3차 파동까지 흘러가는지 워낙 끼도 좋고 대단한 놈이라 이런 식의 흐름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싸이월드는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역시 대장은 대장이다. NFT 관련주들이 반등이 이제 나오면서 비덴트가 장막판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힘을 보여줬고요. 뭐, 뭐 당연히 이제 시장 따라 가겠죠.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. 지수가 받쳐준다면요. 그래서 뭐 NFT 쪽에서는 뭐 비덴트 그다음에 얘는 얘는 제가 관심권에 없어가지고 뭐 악재가 나왔다가 다시 호재가 나왔나? 최근에 넥게임즈 얘네들 말아 올릴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요날이랑 넥슨 GT랑 얘들 아무튼 뭐 이제 뉴스 때문에 움직인 거니까 얘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네오이즈 홀딩 비덴트나 뭐 네오이즈 홀딩스 요런 애들 NFT 쪽에서는 보면 되겠죠. 위메이드도 한때 대장이었던 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수 반등하면서 반등은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가 참 한때 시장을 뭐 정말 뜨겁게 만들었었던 애들에 비하면 NFT에 비하면은 참 약해요. 종목이 그래서 그런지.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뭐 위즈익 스튜디오나 뭐 NP 요 정도. NP도 요 가격대 오면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강했었는데 시장이 참 급락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 손이 안 가더라고요. 여기 이제 상한가 만들어냈던 자리 초기까지 거의 다 왔었고, 얘도 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. 핑거는 이제 남들 다 빠질 때 계속해서 이제 캔들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. 좀 뭔가 메이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
다시 한번 요 가격대를 넘으면서 시세를 한번 내줄런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뭐 게임주들 뭐 2차 전지주들 당연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이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고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하면 밀릴 거고요. 뭐 당연한 이야기라서 뭐 요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